이 연립주택을 사라고? 예. 아니 뭐 하려고? 아 여기 동네도 후지고 교통도 영 안 좋구만은. 그래도 학군이 괜찮잖아요. 나중에 이 동네 재개발된다는 소문도 있고요. 내가 나름 돈 불리는데 일각이 있는 거 알지? 네 말대로 샀다가 손해보면 손해 안 봐요. 네 나중에 더 좋은 집 안 사줬다고 딴소리 하지 마라. 예. 너는 도대체 집에서 뭐 하는 사람이고? 바깥일하는 남편 옷에 이렇게 주름이 많은데 어떻게 다림질을 한 번 안 하노? 당신이 직접 해서 입어요, 그럼. 그렇지. 뭐라고? 내 나이가 벌써 환갑이 지났는데 아직도 당신한테 잔소리 들어야겠어요. 우리 이혼합시다. 뭐? 이혼? 아 참나. 평생 돈 한 푼 안 벌어온 주제에 이혼? 거지꼴 모면할 같은 일을 내가 걷어서 반백해주고 재워줬는데 이혼? 너무 막말 아닙니까? 내 재산이 탐나드나? 평생 동안 밥은 내가 했고 당신이 한 건 욕하고 때린 거잖아요. 뭐? 이게 터진 입이라고? 이제 막 나가시겠다 이거가? 30년 넘게 당신이랑 살면서 나는 할 만큼 했어요. 이게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고? 네 아직 덜 맞았지? 그래 내가 네 오늘 다리 몽둥이를 뿌려줄게. 이야. 아이. 자기가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웬일은 무슨 자기가 보고 싶어서 전화했지. 아유, 자기도 있으시네요. 나도 자기 보고 싶어요. 그럼 우리 집으로 올래? 당신 부인은요? 며칠 여행 갔어. 보고 싶으니까 빨리 와. 오케이. 야, 저런 사람이 있네요. 엄마, 미숙이 왔나? 아빠한테 또 쫓겨났나? 아빠 진짜 그러지 말고 엄마. 아빠랑 진짜 이혼해라. 요즘은 황혼 이혼도 많다더라. 그래도 네 시집도 가야 하고. 그래서 내 결혼 얘기가 왜 나오는데? 이혼 안 하고 살면 죽을 때까지 아빠 폭력에 폭언에 다 감당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나? 내가 편하게 살았으면 하겠노. 자식들한테 폐나 안 끼치고 살면 되지. 그러니까 자식들 걱정 안 시키고 살려면 엄마도 안전하게 살아야지. 그럼요. 그리고 노후에 쓸 돈도 넉넉히 있어야 되고.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는데 노후 대비 그런 거 못했는데. 아버지 그 많은 재산 엄마가 아파트 사자고 한 걸로 다 불린 거잖아. 이혼하면서 그거 절반으로 나눠 가져야지. 너가 아빠 말이 나는 전업주부라서 그런 거 못 받을 거라고. 엄마는 아빠 말 아직도 믿나? 걱정하지 말고 이혼 소송하자. 어? 일단 생각해 볼게. 그래도 엄마, 딸이 용기를 주네요. 이번에는 진짜 꼭이다 꼭. 그래. 30년 넘게 살아온 남편과의 이혼. 딸아이의 응원 덕분에 저는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딸이 있어야 됩니다. 여보, 우리 이혼합시다. 네, 소송할 거예요. 이혼 소송?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대신 내 재산은 한 푼도 못 준다. 이혼 소송을 하겠다. 그러면 내 재산을 나눠줘야 될 낀데 그렇게는 못하지. 자기야, 왜요? 요 옆에 우리 가게 하는 건물 알지? 당연히 알죠. 시내에 완전 알짜배기라고 소문났던데.
그게 시가로 한 8억 정도 한다는 것 같던데? 자기 내 배신 안 할 거지?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어디 하루 이틀 만난 사이도 아니고. 당신 마누라 몰래 만난 게 벌써 10년이에요. 내 마누라하고 이혼하면 니 내랑 결혼할 거지? 당연하지. 나 완전 그날만 기다리며 살잖아. 그럼 그 신에 있는 건물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바꾸자. 왜요? 그 명의 바꾸고 그러면 세금도 많이 나오고 그럴 텐데. 이혼 소송하면 마누라한테 그거 넘어갈지도 모르잖아. 그건 안 되지. 좋아요. 내 명의로 바꿔요. 역시 우리 여우는 척하면 척이야. 아들 보기 창피하니까 우리 좋게 좋게 협의 이혼합시다. 그래, 나도 동의하는 바다. 대신 내 재산을 한 푼도 못 나눠준다. 뭐라고요? 나도 평생 우리 재산 모으는데 당신 뒷바라지하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내 목 받을 권리 있어요. 집에서 밥하고 살림을 한 주제에 하긴 뭘. 내 재산 뺏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혼해줄 때 조용히 물러나라. 못 물러나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그거 내가 사자고 했던 연립주택이 재개발되면서 보상금 많이 받아서 산 거잖아요. 그거 말고 밀양의 땅도 시내의 건물도 다 내가 사자고 해서 당신 재산 불린 거잖아요. 사자고 말 몇 마디 한 게 뭐? 네가 돈을 대기를 했나 뭘 했는데? 잔말 말고 이혼만 하고 끝내자. 그리고 시내에 있는 그 건물 이미 팔아서 내 사업 자금으로 다 썼으니까 그런 줄 알고. 건물을 팔았다고요? 당신 내한테 재산 안 주려고 지금 일하는 거죠? 당연하지. 네,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정식으로 소송할 거예요. 돈도 없는 게 소송비는 있고 그 돈 아낀다 생각하고 이혼해줄 때 그냥 조용히 사라지라. 기다려요. 자, 정말 딱 기다리십시오.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재산 분할까지 제대로 받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남편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 아우. 정말 저 남편을 혼내주기 위해서라도 빨리 사건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주 씨는 이영철 씨와 결혼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 이영철 씨는 전업주부로 살고 있는 진주 씨를 사사건건 무시했고 진주 씨에게 가정폭력을 휘둘러 왔는데요. 심지어 10년 넘게 내연녀를 두고 있으면서 아내를 내쫓은 후 집으로 불러들이기까지 했습니다. 보다 못한 자녀들이 진주 씨에게 이혼을 권하기에 이르렀고 오랜 고민 끝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영철 씨는 진주 씨에게 재산 분할을 해줄 것이 염려돼 내연녀에게 자신의 재산을 돌려놓기까지 했는데요. 과연 진주 씨는 이혼과 더불어 재산 분할까지 정당하게 받을 수 있을지 저희 더 로이어에 의뢰를 해왔습니다. 네, 30년 동안 어떻게 또 이렇게 사셨는지 정말 저희가 지난 세월을 다 보상을 받아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가은씨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예, 실제로도 배우자가 순하고 착하면은 고마워만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살다 보면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고마워하기는 고사하고 막대하면서 함부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례에서 남편은 우리 진주 씨가 착하니까 저만 잘난 줄을 알고 경제 권한도 독점해 버리고 심지어 부정행위까지 일삼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남편의 재산을 10원 한정까지 탈탈 털어서 딱 절반을 우리 진주 씨에게 재산 분할해 드릴 겁니다. 네, 어허. 한번 탈탈 털어보도록 탈탈. 하겠습니다. 자, 우선 김진주 씨가 원하는 게 지금 이혼인데 우여곡절 끝에 남편이 동의를 한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우리 진주 씨는 남편으로부터 수동적으로 동의를 받을 게 아니라 이혼을 신속하게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일단 진주 씨는 남편의 폭행에서 벗어나 신체적인 자유를 얻어야 하고요. 또 남편이 독점하고 있는 재산도 절반을 가져와야 경제적 자유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하셔야지 자녀들도 모친의 걱정 없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진주 씨를 위해서 이혼과 함께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예, 먼저 재산 분할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를 신속하게 집행하셔서 집행 재산을 확보하여 두시고요. 만일 남편이 계속해서 폭력을 휘두를 것 같으면 형사고소까지는 아니더라도 피해자 보호 명령을 통해서 신속하게 접근 금지부터 신청해 두면 남편의 접근과 연락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이혼이 협의 이혼이 있고 또 재판상 이혼이 있잖아요. 진주 씨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까요? 예, 잘 아시다시피 원만한 합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협의 이혼을 하시고요. 극심한 갈등으로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먼저 이 두 가지 이혼 방식을 설명드리고 어떤 것이 우리 진주 씨한테 맞는지를 추천해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협의 이혼은 일단 두 사람이 대화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재산도 이미 잘 파악을 하고 있으면서 이혼 사유를 크게 다투지도 않으면서 이혼 자체에 동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나가서 자녀를 누가 키우고 양육비를 얼마나 받을지까지 대략적인 협의까지 다 가능해야 됩니다. 협의 이혼은 법원의 간섭이 좀 최소화되고 또 대체로 좀 잘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 편인가요? 네, 협의 이혼은 이혼 자체랑 자녀의 양육에 대한 문제만 법원이 손을 대고요. 네. 위자료나 재산 분할 등은 당사자의 협의에 맡겨두기 때문에 법원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에 갈등이 최소화되고 기간이 신속한 장점이 있습니다만 다만 단점은 두 사람이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동상이몽격으로 실질적인 협의가 아니었던 경우가 많아서 뒤늦게 위자료와 재산 분할 청구가 제기돼서 갈등이 덧날 위험성이 항시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협의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서를 각자가 작성해서 한 부씩 보관하고 있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합의서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합의서가 있는 경우거나 굳이 서면으로 쓰지 않아도 합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그에 기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약정금을 달라고 청구를 하면 되는데요. 만약 합의서가 없는 경우거나 이를 입증할 증거조차 없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집행을 질질 미루고 있다면 이혼 2년 안에 재산분할 심판을 얼른 청구하셔야 됩니다.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자체를 하지 못하니까 집행을 미루는 순간 얼른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진행해 버리시는 게 속이 편하실 겁니다. 야, 이게 협의 이혼이라고 해서 조금 더 수월할 줄 알았는데 네. 협의하고 다시 재판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네요. 네, 그러네요. 그리고 사실 뭐 협의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게 대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남편이 이혼에 동의는 했지만 대화가 지금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럼 진주 씨는 재판상 이혼 소송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진주 씨는 남편과의 대화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재판상 이혼 소송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진주 씨처럼 애초에 부부관계에서도 권력이 너무 한쪽으로 집중돼서 나머지는 둔욱이 들어있는 경우거나 경제권도 한쪽이 독점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예 재산 상황을 전혀 전달받지 못한 경우이거나 은닉 재산이 많아 보이는 경우라면 또 나가서 상간자가 있는 부분까지 위자료로 정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건 협의로 이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권한을 빌려서 법정이라는 경기장에서 대등하게 서로 이혼이라는 경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재산에 대한 정보도 조율을 통해 명명백백 밝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재판상 이혼 소송을 하면 방구석에서 혼자 잘났다고 과음치던 배우자를 제압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네. 다만 재판상 이혼 소송의 단점은 지난 과거들을 일일이 마주하면서 절차로 이를 좀 풀어내야 하는 것이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 단점인데요. 네. 그래도 이혼 이후에 새로운 인생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재산 분할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진주 씨는 씩씩하게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은 유책 배우자가 누구인지, 그렇죠. 누구의 잘못으로 결혼이 파탄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남편이 외도를 10년 이상 했다고 본인 입으로도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혼 파탄의 책임은 당연히 남편에게 있는 것이겠죠? 네, 맞습니다. 현재 이 사례에서 남편은 이혼 사유가 거의 종합 선물 세트격입니다. 네. 재판상 이혼 사유 1호로 부정한 행위를 지속해 왔고요. 사모임 부당한 대우로 폭언 폭행을 일삼고요. 또 나아가 6호의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재산까지 상간녀에게 은닉을 하고 있으니까 증거가 너무 넘쳐나서 담당 판사님께서 판단하기 아주 간단할 겁니다. 야, 그럼 이제 그 판단이 간단하니까 요 재산 분할을 할 때도 당연히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혼 사유는 종합 선물 세트이긴 하지만 이는 위자료에서 유리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자료하고 재산 분할은 별개의 소송물이기 때문에 일단 재산 분할을 할 때는 현재 축적된 재산을 어떤 식으로 형성해 왔고 어떤 식으로 유지해 왔는지가 관건입니다. 결국 우리 진주 씨의 기여도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기여도도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자, 지금 남편이 재산을 불릴 때 아내가 사자고 했던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면서 재산을 많이 늘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혹시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예, 너무 당연합니다. 예. 설사 우리 진주 씨가 재테크에 도움을 주지 않은 채 일반 전업주부라고 했다더라도 이미 혼인 기간이 3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30년 동안 부부 2명이 동업을 해서 재산을 모아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사실 30년 동안 부부는 한 몸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30년간의 기여도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네, 네. 이에서 황혼이혼의 경우라면 기여도는 보통은 5대5로 나누는 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변호사님, 지금 남편이 상간녀 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남편은 사실 등기 비용만 날린 겁니다. 오. 법이 이런 허술한 행동을 봐줄 리가 없습니다. 사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서 다시 남편의 명의로 반환해 놓으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상간녀와 통모를 할 수 있는 사적인 관계에 놓였다는 걸 오히려 스스로 자인을 했기 때문에 진주 씨는 상간녀에 대한 다른 증거들을 더 모아서 이와 더불어 상간녀 소송도 같이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게 빠질 수 없는 게 황혼 이혼에서 연금, 아하, 그렇죠. 예, 연금 분할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혹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따질 거 없이 연금이라고 이름 붙은 건 싹 다 분할이 됩니다. 오. 그래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도 구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는 사망 신고와 같은 보고적 신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신고와 같이 연금공단에 분할 신고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나중에 연금 분할 신청하는 걸 안 잊어버리시겠죠? 야, 변호사님 금방 노래가 되네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좋은데요? 좋은데요? 빠지지 않고. 빠지지 않고 다 된다.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연금은 따로 뭐 소송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까? 예, 연금은 특별히 재산분할 심판에서 나누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분할 기준을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굳이 법정에서 따질 필요 없이 연금을 뺀 나머지 재산만 분할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혼 소송이 끝난 뒤에 연금공단에 분할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네. 자, 진주 씨가 거의 30년 동안 가스라이팅 당하듯이 그렇죠. 그 세월을 살아오신 것 같은데 이혼을 하시면서 지금 재산 분할에다가 연금 분할까지 야무지게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뢰인 진주 씨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우리 진주 씨는 집에서 큰 소리 치던 남편이 무섭고 두렵기만 하셨을 텐데요. 법정에서는 판사님, 조정위원님, 변호사들 그리고 경찰들까지 다 있기 때문에 그저 동등하고 평범한 관계로 서서 법대로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혼 과정에서 남편에 대한 두려움은 금세 극복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동안 내가 왜 불안해했을까 하고 반문하면서 스스로 당당하게 자존감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존감을 회복하시고 또 재산도 반분하여 새 출발을 할 자금까지 든든하게 마련하시고 나면 아, 이런 세상도 있구나 하고 편안해들 하십니다. 실제로 이혼 소송이 끝난 뒤에 1년 뒤쯤 의뢰인분들을 다시 뵈면 다른 사람처럼 인상이 편하게 변해 있어서 제가 못 알아뵈서 당황스럽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네. 우리 진주 씨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진주 씨의 새 출발을 응원하겠습니다.